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 안 했는데 과세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보니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도대체 이런 사람 나는 언제까지 이런 연락을 받고 사는지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세금 언제까지 나한테 연락하는 거야? 파묘가 몇 년 전 것까지 되는가? 네. 여기서 상속 증여세 이외의 국세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종합소득세, 법인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5년 보시면 돼요. 5년. 근데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10년 기다리셔야 돼요. 네. 굉장히 길죠. 근데 5년은 생각보다 저는 빨리 가더라고요. 네, 5년은 생각보다 빨리 가는데 10년은 생각보다 안 가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원금 분할 상한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10년 기간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어디에 원금 상한은 10년만 해라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이런 거 좀 코멘트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언제까지 내가 잘못한 건 밟아도 되는지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2019년도에 내가 소득이 일어났어. 근데 그때 부수입이나 아니면 다른 매출 누락들이 있었는데 나 신고를 못했어. 그러면 신고 기한은 2020년 5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19년도에 뭔가 잘못했다. 뭐 종합소득세 좀 누락을 했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 같은 게 누락이 된 것 같다. 안심하셔도 돼요. 잊으셔도 돼요. 네. 절대 과세권이 다시 연락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나와도 지금 2020년 거부터 보겠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이 정도라도 봐주면 좋지 않나요? 저는 19년 거라도 소멸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양도소득세나 아까처럼 상속세다 그럼 여기다가 뒤에 플러스 5년 하시면 돼요. 네. 물론 제가 이제 양도소득세 기준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맞춰드렸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그 신고 날짜로 가감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5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19년에 뭐 부모님한테 증여를 좀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혹시 못했어. 그러면 2036년까지 불안해 하시면 돼요. 차라리 그냥 지금 그냥 체력증 쓰시고 이자 주시고 원금 상환 좀 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으실까요? 네. 근데 진짜 나 너무 이자만 많이 주라고 되어 있고 원금 상환 얘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원금 상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1가구 1주택이라 비과세인데 이것도 꼭 신고를 해야 되냐? 아니요. 일과세 1주택은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일단은 막 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절대 없어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가끔 그런 고객이 있으세요. 1세대 1주택인데 그 주거용 오피스텔 3개 갖고 계신 분. 그런 분은 오해하셔가지고 제 실제 사례예요. 고객 중에서도 본인은 오피스텔만 3개 갖고 있고 주택 하나여가지고 그냥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 안 했는데 과세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3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 3개 갖고 있으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오해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세무 대리인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텐데 안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그분은 네, 뭐 잘 해결해 드려가지고. 네. 이렇게 세무 대리인을 찾아가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담 없이 찾아오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채팅창에 뭐 새로운 질문이 올라왔는데 한번 여기 잠깐 보고 가실까요? 결혼 자금으로 네. 1억 5천을 받는 증여는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는 게 절대 좋죠. 꼭 하셔야죠. 네. 하고 하셔야죠. 네. 금액 자체가 크니까. 네. 그러면 다음 이제 또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니까 저희가 부양가족 공제 소득 요건을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해외 주식 250만 원 때문에 절세로 비과세 받자고 계속 그 실현 수익하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다들 오해하셔가지고 그러면 왜냐하면 남편들이 아내 계좌 자녀 계좌를 다 솔직히 같이 운영하고 관리해 주시다 보니까 본인 계좌는 250만 원 수익 내셔도 본인이니까 상관없는데 아내나 아이 거는 잘못하셨고 250만 원 하면 부양가족 소득 요건에서 탈락이 되세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비 공제도 못 받으시고 그다음에 와이프가 쓴 신용카드도 못 받으니까 그거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생각보다 추징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12월이라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 아내가 근로소득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요즘 맞벌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총 수익금액, 근로소득 공제, 소득금액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총 급여로 봤을 때 내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받으면 네, 부양가족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사업소득은 제가 조금 중요해서 조금 자세한 장표를 뒤에 조금 만들었는데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필요경비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비용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거 보면 되고 연금소득도 그 노령연금 같은 경우 받으면 연금 소득 공제가 있어서 소득 공제가 돼서 100만 원 이하로 부모님 소득 공제를 가능하신 거고 이 이상으로 받으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부양가족 공제에서 예, 탈락이 되시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버는 거는 이제 그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니까 유튜버 하시고 싶은 사람 뭐 그다음에 유튜버에 굉장히 요즘엔 관심이 많잖아요. 유튜버에 관련된 세금 과세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입법 미비로 그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거의 입법 미비로 의한 비과세였어요. 소득 추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 나라에서 잘 몰랐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어떤 루트로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지 알 수 없어가지고 추징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연락해서 소득이 누구한테 지급되는지 그 자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국세청이 예, 과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이 업종 코드, 아까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그 필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게 업종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이게 코드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는 그거 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늦게 국세청은 이렇게 늦게 연락을 해요. 네. 그래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늦게 연락하고 늦게 그 제도를 마련해도 상관이 없는 게 오래 묵혀도 가산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더 받아오겠다. 가산세.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나라에 세금 낼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10에서 40%까지 되고 납부 불성실은 한 8% 되거든요. 네, 연간으로. 납부 불성실은 연간으로 되는데 저희한테 그러면 나라가 잘못해서 저희한테 환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로 주실 것 같아요? 주나요? 네, 주긴 줘요. 주긴 주나요? 네, 주긴 줘요. 네. 몇 프로인가요? 1년 예금 정기 이자율로 3%? 3%? 네, 3% 줍니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억울하네. 세금은 그래서 국세청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가산세 받으면 돼서 그래요. 네. 저희가 실무에서는 본세랑 가산세가 거의 동급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네. 저기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잠깐 보고 가도 되나요? 네. 이제 아들이나 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네. 2억 증여해서 며느리 이름으로 집 사도 되는지 원금상은 50만 원 정도 해도 되는지. 며느리가 소득이 좀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생각나는 게 마찬가지겠지만 전업주부가 이제 반포에 40억 아파트를 사신 분이었는데 고객이 남편만 소득이 있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였어요. 공동 명의인데 이거 자금 출처 나와가지고 증여세 부과하셨어요. 그래서 며느리 분으로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2억 증여하고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얼마의 집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며느리 분이 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시고 소득이 없으면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럼 집이 막 그렇게 40억짜리 아니고 한 10억짜리 해더라도 조금 위험성이 있다. 10억까지는 이제 고가로 보고 있으니까 뭐 그 이하 한 8억짜리 사신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8억, 10억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님이 소득이 좀 있는 경우라면 하셔도 되는데 소득이 너무 없다. 그럼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네. 들으셨죠? 다음 질문이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이제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같이 나라에서 연금도 받고 있고 조금 수익이 부수적으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공제에 제외되는지. 국내 주식은 비과세니까 과세권이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노령연금만 있다고 보시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노령연금도 네. 뭐 국민연금도 좀 어느 정도 추가가 된다면 제외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느 정도 아까 516만 원이라고 제가 역산해서 계산해 온 거거든요. 네, 516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더 그 이상 받고 계신다. 그러면 네 탈락될 것 같아요. 아까 추가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 연봉도 가능합니다. 듣고, 저거 네. 며느리 연봉 6천이고 주택 가격이 10억 이하인 8억이라고 하셔서 가능하다고. 그럼 원금 상환 3% 아니 원금 상환 50% 하면 그 이자는 한 3% 정도 하시면 돼요.
네, 엄마 해 주식 하지 마세요. 네, 그럼 다음 한번 준비한 거 보실까요? 유튜버 얘기 계속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업소득 때문에 그러는 이 코드 때문에 제가 말씀 좀 길게 드렸고 코드는 그럼 다들 주제 필요경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국세청 들어가서 이 코드 번호 보고 찍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서 64% 64%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필요경비율이라는 게 나라에서 다 정해놨어요. 그럼 네. 한 내가 100% 수익을 100%로 봤을 때, 아니 매출을 100%로 봤을 때 그 중에 64% 정도는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한 60% 필요경비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 3.3% 소득이나 이런 인적 영역에 대한 것들은 60%에서 오차범위 뭐 61%에서 많으면 68%요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만 자기가 피부양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실무에서 일할 때는 또 역산해 보면 총 수익 금액으로 275만 원 받으셔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도 이제 신고를 하는군요. 네. 왜 그러냐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3.3%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이고요. 대부분은 사업자가 있는 사업소득만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3.3% 사업소득이 굉장히 실무에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만약에 3.3%가 7,500이 넘었다. 고소득자예요. 바로 조사 대상 순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아서 7,500이 아니에요. 그냥 총 수익금으로 그냥 번 돈이 7,500이면 굉장히 고소득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유튜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코드 번호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를 그냥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940306이라는 인적 영역 코드를 쓰면 7,500만 넘어가면 굉장히 고소득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이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이런 스마트 튜브처럼 물적 설비를 다 갖추고 있고 직원도 PD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으로 봐줘요. 그러면 저희 KBS랑 똑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규모가 작을 뿐. 규모만 작을 뿐 KBS예요. 그러면 KBS 조사할까요? 저희 조사할까요? 저희 안 해요. 저희 안 해요. 네. 다. 근데 이 940306 인적 영역 코드를 쓰면 7,500만 넘으면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고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그 KBS가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그 광고 촬영하고 그런 방송 제작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연락 받으시게끔 그 그룹에서 조사 대상을 갑자기 막 랜덤으로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룹 내에서 이만큼은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방송 제작업으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유튜버님들 좀 한번 고민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잘 기억해 놓고 있다가 다음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 네. 꼭 코드 찾아뵙겠습니다. 번호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업종 코드로 쓰시면 조사 대상에서 물론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조사하시면 가문의 영광이시겠지만 굳이 그럴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그 질문이 더 들어왔는데 그 자녀와 네. 부모가 이제 차용증을 쓰고 네. 그 증여가 아니라 이게 빌리는 걸로 했을 때 그 네. 차용증은 우리끼리 써가지고 그냥 서랍에 넣어두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공증을 받아야 되는지. 공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법무법인 수수료만 주는 거니까 공증 없이 그러니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에요. 이게 질문 주셨던 게 그럼 나중에 걸렸을 때 그때쯤 급히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니요. 절대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매달 그 이자가 이체된 내역도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차용증 쓰실 거면 지금 쓰시는 게 좋고 저희가 특별 조사하게 되면 잉크도 검색하신다고는 하는데 저희도 그런 경험은 아직 없지만 네, 지금 당장 쓰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올라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배우자와 50대 50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그 자금을 남편분이 다 받으셨대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를 매수 예정이신데 여기에 네. 대해서 현금 증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현금 증여. 그럼 이런 경우는 나한테 편지 안 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매수자한테 저도 공동명의로 남편이랑 해봤지만 나한테 50 보내주고
남편한테 50 보내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남편 계좌나 제 계좌로 다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세청에서 편제 받으신 분들은 부동산 자금 출처 가로 열고 증여세 이렇게 오거든요. 이제 이런 고객이라고 하면 이렇게 받으시는 것도 다 증여라고 그냥 계산을 해요. 증여세 포함하겠다고 증여세 하겠다고 하니까 만약 진짜 내가 그게 불안하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받았다. 앞으로만 불안하다. 그래서 해결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미안하지만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각각 입금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뭔가 수정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팔았던 아파트의 지역이나 뭐 지금 살려고 하는 아파트 지역 같은 것도 좀 토지 구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많이 네,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구로구 거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구로구 분들께 죄송하지만 네. 근데 만약에 뭐 강남구다 그러면 진짜 원칙대로 하시려면 아내 뭐 남편 각각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부간의 증여 6억 정도는 비가 세니까 네. 뭐 신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 네. 근데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신고하냐 그러지는 않는데 네, 그거는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했는데 저는 평생부자 머니플랜에서 공저자를 맡은 임다혜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다음에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 공제를 다들 너무 놓치시는데 그게 이제 맞벌이하는 아내분들한테 주는 혜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안 챙기면 너무 놓치는 것 같아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지 남편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회계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저도 아줌마이다 보니까 처음에부터 제가 이렇게 일한 게 아니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 거 놓치는 것처럼 놓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받았을 때 부녀자 공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요거는 그냥 팁처럼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해 보시면 돼요. 네. 아니 챙기시면 돼요. 본인이 챙기시면 되고. 근데 가장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말정산 추징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연말정산 하는 게 자료를 지금 말까지 준비하고 그다음에 연말정산은 2월 달에 하는 거거든요. 예. 2월 달에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잘 됐나 안 됐냐를 판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12월에 연금 저축 펀드들을 12월에 가입해야만 반영이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자주 그 공제 오류로 저희한테는 이제 이게 예전에는 되게 연락이 잘 안 오는 편이었는데 요즘 AI 분석이 잘 되고 연계가 굉장히 국세청하고 잘 돼 있다 보니까 부양가족 공제 오류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는지 금액을 저만큼 받는지를 알고 있는 자녀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모님 공제를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소득이 있으니까 공제받지 말아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런 경우도 회사로 연락 오면 본세만 내고 가산세가 없어요. 네,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하시는 분이다? 그럼 가산세 있어요. 그거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억울한 느낌인데. 네. 아니, 근데 근로자 조금만 봐주세요. 근로자 세금 너무 많이 내요. 맞아요. 네. 네. 그다음에 기부금 허위 중복 영수증도 되게 많이 오는 게 기부금을 남편분도 받고 아내분도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발급처에서 그렇게 해줬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놓쳐가지고 담당자가 이렇게 줬는데 그 이름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공제받는 경우들도 기부금 영수증 굉장히 많이 오고 그다음에 주택보유 여부 오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1주택인 분들도 많겠지만 다주택인데 1주택이라고 체크해서 주시는 분들도 요즘은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보유 수도 이제 국세청에서 저희 홈택스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나올 때 보면 얼마나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주택 관련지 그 공제를 안 받으려고 체크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담당 뭐 지금 연계가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2월 달에 연말정산 그 서류 받아보시면 꼭 본인이 챙기셔서 체크하시고 챙기셔야지만 틀리지 않게 되니까 보시고 근데 이것저것 내가 다 해봤는데 나한테 왜 연락이 안 오지?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은 몇 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연락을 해도 되니까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공제받은 게 다 많아서 더 이상 추정할 게 없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조사관도 본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띄우려고 할 때도 세금을 내가 얼마나 거둘 수 있지 보고 연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얼마쯤이실 것 같아요? 얼마쯤인가요? 얼마쯤이면 세금 추징 안 하면 연락 안 오고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조사관도 그 근로자예요. 실적 채우셔야 되고 고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사관들도 1월 달에 연락하는 조사관은 좀 여유가 있으세요. 12월까지 자기가 조금 실적 채우면 되니까. 근데 12월에 조사 나온 조사관님들은 굉장히 빡빡해요. 왜냐면 실적을 아직 다 못 채운 사람이 연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것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조사는 안 받으면 무조건 좋은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관님들도 본인 인건비가 있고 본인 그렇게 조사하면 야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거둘 게 있다? 이러면 연락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과거 시점이 될 수도 곧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소명 안내문 보내가지고 입증 책임을 우리한테 주면서 소명해봐. 문제가 없는 거면 내가 봐줄게. 근데 문제가 있는 것 같대? 그럼 조사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니까, 네, 그거 고민하시면 되고, 1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는 그 이하는 좀 실무에서는 연락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도 되게 작은 숫자인데, 이것도 잡나는 느낌이. 네, 잡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거둘 게 있다, 이런 분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연말정산을 뭘 잘못한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공부하시다가 알게 됐을 때 그런 게 나오면, 나는 운이 좋았다, 그리고 조용히 하시면 돼요. 절대 소문 내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지금 과세권이 지금 계속 유효하니까 그거 고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세금은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조용히 하셔야 돼요. 본인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말씀 들었는데, 그 기부금 영수증 공제 관련해가지고, 네. 요즘에 작은 막 교회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다 잡을 수 있다고, 요즘에는. 만약 정식 교회가 아니고 이런 종교 이런 기부금 같은 거, 그런 거가 기부금 허위 중복 영수증 공제에서 걸리시는 거예요. 요즘엔 네. 다 이제 걸려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기부금 공제는 또 10% 한도로만 해주니까, 자기 소득 금액의 10%만 하니까 너무 무리해서 기부금 공제도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고, 기부금 허위가 있다고 실제 저희는 그러니까 연락을 받아보니까, 그럼 기부금 영수증 제대로 제출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서 기부금 영수증 없이 기부 단체 번호만 봐서 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세금 줄여주는 세무대리인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거 다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산세는 본인이 내잖아요. 세무대리인이 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찜찜한 건 하지 말자. 그래서 저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 어머님이 이제 학교 등교 지도 하시면서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소득이 애매해서 혹시 따님이나 이렇게 아드님이 자녀분이 대신 받을 수 있는? 네, 영수증만 자녀분 명의로 받으시면 네, 자녀분이 가능하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100만 원 조금 넘는데 연락 왔어요. 전 진짜 역시. 안타깝네요. 네, 너무 속상해요. 저도. 왜냐하면 본세에다가 가산세를 붙여서 가져가시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양도차익 할 때 그 2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 내면 안 된다. 이게 저희가 부동산 기본공제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부동산에서 부동산 할 얘기가 많이 없고 이제 그러시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셔서 부동산 기본공제를 잃어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 또 양도차익도 기본공제 250만 원. 그러니까 부동산 그룹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 받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 파트에서 이 그룹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받는 거, 이건데 이걸 갑자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지금 주식이 너무 잘 되고 부동산이 솔직히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거예요. 기본공제 250만 원 때문에 세금이 안 내는 거지. 소득 금액은 내가 있는 사람에게 250만 원까지 그러면 안 돼.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니까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 계좌는 가능하면 매수만 하시고 매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한눈에 보이시라고 자료 같이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부동산 250만 원을 받으면 이걸 못 받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각각 적용된다는 네, 거 맞아요. 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할 때 되게 잘 아시거든요. 부동산 기본공제. 근데 갑자기 고객들이 해외 주식으로 오니까 소득 금액하고 기본공제를 너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다 받을 수 있는 거. 시간이 벌써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준비하신 게 훨씬 많은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좀 다음 거 조금만 더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질문을 좀 받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까요? 질문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질문 주시면 여기 상속조사 시 직계가족군 계좌를 다 보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부모님 계좌만 봅니다. 그 피상속인 것만 봅니다. 네. 10년치를 보기 때문에. 네. 조부모님께서 손자들 6명에게 각 3천만 원씩을 줄 예정인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하셔야죠.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질문 저희 3천만 원에서 뭐 미성년이면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1천만 원 세금 10%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0% 세금이면 그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막 큰 돈이 아니니까 세금 신고하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ETF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다음번에 저희 평생부자 머니플랜에 장경훈 작가님이 설명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내일 또 같이 이 시간에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3천만 원씩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네. 부럽다. 이런 저는 진짜 그렇게 줄 수가 없어가지고 10만 원씩 10년 줬는데 저는 국민은행 그 상품이 살아있었다면 20년은 불입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뒷이야기를 길게 못 드리지만 연금은 정말 강제적으로 내가 넣어야겠다, 소액으로 넣어야겠다, 길게 넣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능하시고 제가 국민연금만 30년 했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이렇게 강제로 하고 해약 못하게 해지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제가 유지한 것 같아요. 네. 배액배상 받으신 거 세금 신고 해야 되냐고? 네, 원칙은 하셔야 돼요. 원칙은 해야 되는데. 네, 원칙은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액배상 세금 신고도 저희가 부동산 호황일 때는 저희 다 신고했거든요. 근데 지역별로 보고했어요. 네, 이것도 반포 뭐 강남이다 이러면 무조건 배액배상 받은 거 그 원천징수 신고하셔야 되고요. 뭐 이제 경기도 뭐 외곽이었다 그런 경우는 실무적으로 좀 하진 않았는데 연락이 왔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업자 같은 것도 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매출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강남 쪽으로 옮겨서 더 부자들 많이 더 돈 잘 버시는 분들 많은 데로 이렇게 딱 옮겨서 눈에 안 띄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그거 상담 팁이에요. 풍명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상담 팁. 저희가 아까 그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하라는 이유도 업종의 분류별로 세무조사도 정기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인적 영역 그룹에서 7,500만 넘으면 고소득이 되는데 요즘 7,500 받는다고 그렇게 고소득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업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강남으로 이동하시면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가 되세요. 저희가 진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저희 준비한 게 진짜 많거든요. 뒤에 이거 다 못 들으셔가지고 좀 아쉬우신 분들이나 좀 더 저희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딱 하나만 잡아놨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딱 하나만 잡아놨는데 그 1월 7일에 지금 예스24 들어가시면은 이제 오프라인 그 북토크처럼 올려놨는데 이런저런 좀 이렇게 강의도 들으시고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해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저희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네. 제가 진짜 잘해보려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했는데 이게 첫 라이브라서 제가 생각보다 진짜 잘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제가 앞으로 또 열심히 일하고 연습해보고 훈련해서 혹시 다음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제 같은 시간에 2시에 이제 그 평생부자 머니플랜 중에서 주식 파트 맡으셨던 장경훈 작가님과 함께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